터스키기 실험은 1932년부터 72년까지 40년간 미국 공중보건국이 메이콘 카운티 터스키기 지역에 거주하는 흑인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찰 실험입니다. 공중보건국 소속 의사들은 실험 대상자들에게서 정기적으로 체열하고 뇌척수액을 채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412명의 매독 환자와 204명의 대조군을 선발하여 비치료 생체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질병이 일으키는 변화를 관찰한다는 실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이들에게 어떠한 치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매독의 특효약인 페니실린이 보급된 후에는 지역 의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피험자들의 이름을 알리고 이들의 치료를 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실험의 대상이 된 이들은 전부 흑인이었으며 대부분 문맹의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실제로 193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메이콘 카운티 인구의 82%는 흑인이었고 어린이 대부분이 하루에 한 끼 정도의 식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실험이 폭로된 1970년대까지도 이 지역은 인구 절반이 빈곤선 이하였고 3분의 1은 집안에 상수도조차 없는 빈곤층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이 의사를 보러 갈 비용이 있을 리 없던 겁니다. 의료 서비스는 이 동네에 미치지 못했으며 교육 수준 또한 낮았습니다. 공중보건국 의사들은 이들에게 나쁜 피라는 병에 걸려 있으니 정부에서 치료해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흑인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로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가지 증상을 포가라는 용어였습니다. 각종 피부병, 퇴행성 질병, 그리고 관절이나 근육이 쑤시고 아픈 경우에도 흑인들은 그것이 나쁜 피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즉, 공중보건국 의사들은 나쁜 피라는 용어를 사용해 흑인들이 매독을 특정해 이해하지 못하게 했고 되도록 많은 흑인들이 참여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그들의 피, 즉 생물학적 열성인자 때문이라는 묘한 인종적 편견을 주입시키는 효과까지 노렸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흑인들에게 혈액검사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척수 추출에도 응하도록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척수 추출은 신체적 고통과 건강상 위험뿐만 아니라 엄청난 후유증까지 일으키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공중보건국에서는 마취제도 사용하지 않고 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겁에 질린 흑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치료와는 관계없는 비타민이나 아스피린을 처방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비소나 수은을 처방하여 다른 부작용까지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공중보건국이 걱정한 것은 오로지 비용뿐이었습니다. 공중보건국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도 않고 동의를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험이 도중에 방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특히 1941년에 세계대전이 다시 발발했을 때는 실험 대상자들이 징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징집될 경우 군 의무대에서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7년부터 매독 치료에 페니실린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에도 흑인 참여자들에게 어떤 치료제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터스키기 연구 대상자와 같은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므로 이 실험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소중한 실험 대상이며 혹여 이들에게 페니실린이 보급되어 데이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51년에 이 사업을 계속할지 중간 심사를 했으나 관련 의사들은 이미 20년간의 투자와 인력 그리고 그간 축적된 연구 결과의 기반 위에 더욱 쌓일 데이터의 소중함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실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확실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신념이었습니다. 비인간적인 생체 실험을 경고하는 뉘른베르크 강령에 이어 생체 실험 시 실험 대상자의 동의를 중시하는 헬싱키 선언이 채택되었으나 터스키기 실험의 절차를 제고하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진보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지만 공중보건국은 이를 무시한 채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1966년 공중보건국의 조사원 피터는 이 실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표를 썼습니다. 6년에 걸친 항의에도 효과가 없자 1972년 그는 뉴욕타임즈 신문 기자에게 이 실험에 대해 폭로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기사화됐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미국 사회는 경악했고 이듬해인 1973년 봄 실험은 중단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인체 실험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터스키기 실험에 직접 참여했던 의사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중보건국은 매독이 심혈관 질환, 정신질환, 조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임을 인식했지만 이를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실험 덕분이라는 논리로 실험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흑인 연구 대상자 및 몇 명의 인권은 유보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책임자들과 일부 의학계에서는 실험의 정당성과 공헌에 대해 계속 주장했지만 다수의 미국인들은 터스키기 실험에 대한 윤리적 심판을 유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1997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0년 동안 이어진 반인륜적 실험에 대한 배상은 매독 복용자 중 생존자들에게는 우리 돈 약 4,500만원, 유족에게는 우리 돈 1,800만원 뿐이었습니다. 생존한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이미 실험 참가자 가운데 28명이 매독으로 사망했고 100명은 합병증으로 사망한 후였으며 40명이 추가로 감염되었고 자녀 19명이 선천성 매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974년 국회는 생명의학 및 행동학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임상시험 피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를 마련해 나갔고 비로소 1979년에 이 위원회의 결과 보고서인 벨몬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벨몬트 보고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읽어야 하는 지침서로 향후 모든 임상연구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인 인간 존중, 선행, 정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과 각성에도 불구하고 흑인에 대한 생체 실험이나 의료 차별은 지속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형무소 수감자에 대한 실험이 여전히 가능하고 에이즈 테스트나 신약 실험도 흑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인간 게놈 유전자 지도 작성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백인의 것을 위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흑인은 여전히 의학적으로 소외되거나 차별되는 구조입니다. 법만으로는 완전히 격파되지 않은 인종주의의 생태를 고려할 때 터스키기 실험 사건은 새겨들을 만한 것입니다. 우생하기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자행된 나치의 만행으로 인해 과학적 학문의 지위를 박탈당했고 유전적 능력이나 결함에 대한 섣부른 판단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공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생학은 사회생물학과 발생학의 탈을 쓰고 과학적 지식으로서 물밑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터스키기 사건은 그저 흑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해 이루어진 이제는 청산된 과거사가 아니라 여전히 경각심을 가지고 그 배경과 이념을 살펴봐야 할 살아있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